김거성 시민사회 수석 이렇게 5명의 수석 비서관이 있는데 모두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이유를 알 것도 같고 모를 것도 같은데요. 네. 결정적인 계기가 뭘까요? 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최근 상황에 대한 종합적인 책임을 지겠다는 뜻에서 사표를 낸 것이다라고 두루뭉술하게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네. 4월 총선에서 압승을 거둔 이후에 사실 여권에서는 악재라고 할 수 있는 일들이 여러 가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인 공직의 기강 잡기 또 쇄신의 차원에서 일괄 사표라는 충격 처방을 썼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다만 직접적인 원인이 뭐였겠느냐 했을 때 기자들이나 청와대 주변에서는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서 최근 청와대 내에서 불거진 일련의 잡음을 꼽고 있습니다. 네. 청와대 참모들 중에서 다주택자는 정리하라고 노영민 비서실장이 지난번에 지시하고 난 뒤에 본인도 서울과 청주에 갖고 있던 2채 가운데 한 채를 내놨는데 이게 서울이 아닌 또 청주의 아파트여서 똘똘한 한 채를 남기는 거냐 이런 비판에 직면을 했었고요. 그래서 네네. 결국 서울의 아파트도 마저 매각해서 무주택자가 됐습니다만 이번엔 김조원 민정수석의 경우에 서울 송파구와 강남구에 각각 아파트가 있었는데 계속 네. 안 내놓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네네. 최근에 내놨는데 송파구에 소유한 아파트를 내놨습니다. 그런데 이게 시세보다 수억 원 이상 더 비싸게 내놨더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네. 원래부터 팔 생각이 없었던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오니까 어제 청와대 관계자가 이걸 설명하는 와중에 뭐라고 했냐면 부동산 거래할 때 남자들은 잘 모르는 거 아니냐라는 네. 말을 황당했습니다. 해서 이게 말이 되느냐 이런 비판에 또 따랐습니다. 네. 비판이 또 따랐습니다. 이렇게 정부의 핵심 정책을 시행하는 와중에 청와대 상층부에서 계속해서 잡음이 나오다 보니까 이제는 임계점에 다다른 거 아니냐 하는 분석이 나오는 거고요. 특히 부동산 정책 등에 드라이브를 건 정책실이 이번 사의 표명에 포함되지 않았거든요. 네. 비서실 참모들만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책의 실수나 오류를 인정하고 뭐 책임진다 이런 것보다는 지금 추진 중인 정책들을 제대로 밀고 가기 위한 일종의 고육책을 쓴 거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뭐 사실 이제 사람들의 관심은 과연 문 대통령이 어떻게 할까? 이거 네. 처리를 할 것인가, 반려를 할 것인가? 네. 뭐 지금 결정된 거는 없습니까? 어떤가요? 예, 아직까지는 사표를 어떻게 수리했다 하는 뉴스가 지금 전해지지 않고 있는데요. 네. 조만간 결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죠. 네. 일단 그 김조원 민정 또 김혜숙 인사, 김거성 시민사회 수석이 현재 2주택자입니다. 네. 물론 다 중개업소에 내놨고 비서실장도 뭐 8월 말까지 매매 계약서를 제출하면 된다고 했으니까 이 2주택자라는 게 사표 수리의 기준은 아닐 겁니다. 그런데 지금 선별 수리 가능성은 높게 점쳐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비서실장은 그대로 위임되지 않겠느냐. 꽤 많은 수석들이 이번에 사표 수리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분석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사표를 수리하면 교체 인사도 곧 해야 하는 거고요. 그렇죠. 여러 요인들을 고려해서 사표 수리 범위를 정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폭과 또 후속 인사에 따라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에 일괄 사표를 혹시 지시했다면 네. 그 의중도 드러나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조만간 소식이 또 들려오겠군요. 네. 청와대에서. 다음 뉴스는 뭔가요? 네, 오전에는 검찰 고위급 인사가 있었습니다. 네. 어제 검찰 인사위원회가 열렸는데 인사 결과는 오늘 발표가 된 겁니다. 네. 관심을 모았던 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유임 여부였는데 그대로 유임이 됐습니다. 조남관 검찰국장은 고검장으로 승진해서 검찰총장 바로 밑에 자리인 대검차장으로 임명이 됐고요. 네. 검찰의 꽃으로 불리는 자리 검사장으로 승진한 사람이 모두 6명이었는데 특히 서울중앙지검에서 1차장과 3차장이 모두 검사장으로 승진해서 대검 부장으로 보임이 됐습니다. 네. 고경순 서울 서부지검 차장검사도 검사장이 됐는데 여성으로서는 역대 4번째입니다. 네. 이 뭐 검찰 인사가 예전에 이렇게까지 관심을 받았던 적이 있었나 그러게요. 싶긴 한데 사실 관심 갖는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지금 추미애 장관하고 윤석열 검찰총장 사이에 갈등이 불거져 있는 상황이라서 네. 이번 인사의 이런 부분이 어떤 식으로 반영이 될 것인가 또 이 인사가 앞으로의 관계에 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게 지금 관심사였는데 그렇죠. 네. 이 인사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거는 제각각에게 주관이나 시설들이 영웅들이 쉽게 알아차리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에서 프로그램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지속성이라고 하면 그래도 3개월 이상은 지속해야 된다 프로그램이. 3개월 이내에 프로그램을 했다고 몇 번 하고 끝내버리면 안 된다라는 거죠. 최소 3개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경남 김혜민입니다. 비가 와도 너무 많이 옵니다. 현재 하동, 산청, 함양, 거창, 합천, 의령 등 경남 서북부 지역에 호우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기상청은 내일까지 50에서 100mm, 많은 곳은 150mm 이상의 비가 내릴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비 피해 없도록 대비 잘 하셔야겠습니다. 며칠 전 창원의 한 여자중학교 게시판에 대자보가 붙었습니다. A4 2장을 빼곡히 채운 이 대자보는 교사의 성희롱과 폭언을 담고 있었는데요. 차마 옮기기 민망한 발언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이 상황을 대물림하지 않았으면 한다는 학생들의 바람을 담은 대자보는 붙여진 바로 그날 떼어져 버렸습니다. 하지만 입소문을 타고 알려지면서 도교육청이 부랴부랴 조사에 들어갔는데요. 알고 보니 이 학교가 바로 재작년 경남 도내 일선 학교에 스쿨 미투 바람을 일으켰던 법인 소속입니다. 당시 이 사건은 성희롱으로 문제가 된 교사 13명이 다른 학교로 자리를 옮기는 걸로 끝이 나고 말았죠. 만약 그때 확실한 일벌백계가 있었다면 이런 대자보는 등장하지 않았을까요? 남자 교사가 여자 화장실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했다가 발각되는 낯뜨거운 사건도 벌어지지 않았을까요? 은근슬쩍 미룬 숙제는 언젠간 반드시 눈덩이처럼 커져서 돌아오기 마련입니다. 아이들이 내민 손에 어른들은 어떻게 응답할지 그 해답이 궁금합니다. 경남도의회가 좀처럼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후반기 의장단 선거에서 촉발된 파행이 점입 가경으로 흘러가는 판국인데요. 오늘은 그 발단과 진행, 정상화 가능성을 점쳐보는 토론을 준비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신상훈 대변인, 미래통합당 경남도당 이재환 대변인과 함께 훈훈한 토론 진행해봅니다. 청취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샵 2353번으로 문자 주셔도 되고 오늘 방송은 유튜브 MBC 경남 뉴스 채널에서 실시간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든 좋습니다. 댓글로도 참여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튜브에서 MBC 경남 뉴스를 검색하시면 됩니다. 저희는 광고 듣고 돌아옵니다. 대한민국 가구 전시회 코펀 8월 27일부터 4일간 킨텍스에서 개최되는 이번 행사에서 가정용, 사무용 가구는 기본, 인테리어, 원부자재, 목공 기계까지 최신 트렌드를 한 곳에서 대한민국 가구 전시회. 고리의 퍼니처 페어 코펀. 맑은 공기가 집 안으로 들어오니까 청정, 나쁜 공기를 집 밖으로 내보내니까 환기. 공기청정과 환기를 동시에 하니까 청정환기. 이제 창문 닫고 환기하세요. 청정환기 시스템을 나비앤하우스에서 만나보세요. 경동 나비엔. 배우 한효주입니다. 단지 앞 푸른 숲과 예정된 초중학교, 추진 중인 GTX와 7호선으로 서울까지 더 빠르게. 양주옥정의 마지막 노블랜드가 찾아옵니다. 양주옥정 3차 노블랜드 에듀포레. 8월 중 오픈 예정. 1688-6800, 1688-6800 대방건설. 지원이가 좋아하는 돼지고기? 부드럽고 잡내 없고 고원돈 암돼지 풍미 가득 살살 녹는 그만 고원돈 암돼지. 고원돈 암돼지 아니면 안 되지. 무공해 고원돈 암돼지. 센 척하더니 별 수 없구나. 치질 앞에서 센 척 말고 좋아 디오스민. 치질은 보이는 증상보다 보이지 않는 원인을 치료해야 하니까 치질의 원인인 혈관벽 강화부터 협착 완화까지 먹는 치질약 좋아 디오스민. 좋았어. 좋아제약. 하고 싶은 거 멈추지 마. 좋아하는 거 멈추지 마. 관절 내 인생을 멈추지 마. 뉴마스터. 관절에 강력히 흡수되어 염증 스탑. 인생은 논스톱. 관절엔 뉴마스터. 부착해요. 삼형 바이오팜. 이 시각 경남도민이 꼭 알아야 할 뉴스 윤동현 앵커가 정리해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 수요일 낙동강 유역 통합 물관리 방안 중간 보고회가 환경단체와 주민들의 반발로 무산됐었는데요.
그날 발표하지 못한 낙동강 보 개방과 관련한 계획이 어제 발표됐네요. 네, 환경부는 어제 창녕 함안보와 합천 창녕보 이 두 곳의 보를 추가 개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환경부는 창녕 함안보를 올해 안으로 수문을 개방하고 농사가 끝난 11월부터 합천 창녕보도 농공 양수장 9곳에 대한 개선 작업을 벌여서 수문 개방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녹조 발생이 심각하면 보를 조기 개방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의대 정원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밝히면서 전국의 전공의들이 파업에 돌입했는데요. 경남 상황은 어떻습니까? 경남도에 따르면요. 창원과 진주 경상대병원, 삼성 창원병원, 양산 부산대병원 이 4개 병원의 전공의 388명 가운데 72%가 오늘 하루 파업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당초 파업 예상 인원은 384명이었는데요. 당일 108명이 정상 출근했습니다. 이 가운데 오늘 오후 부산 백스코에서 불경 전공의 집회가 펼쳐졌는데요. 집회에는 철야 정책 토론과 SNS 단체 행동, 헌혈 릴레이가 진행됐습니다. 각 병원에서는 교수 전문의로 진료 체계를 구축하고 대책을 마련해서 현재까지는 특별한 진료 차질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오는 14일 개원 의원급이 주로 참여하는 대한의사협회 파업도 예고가 돼 있는데요. 네. 계속되는 의료진들의 파업 속에 경남도는 각 시군을 통해서 14일 정상 근무를 명령하고 업무 개시 명령까지도 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코로나19가 사투를 벌이면서 학교는 어느새 한 학기가 지났습니다. 경남도 교육청이 2학기 학사 일정을 밝혔네요. 네, 도교육청은 어제 코로나19 확산에 대비한 여름방학 종료 이후의 학사 일정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2학기 개학 이후 정부 차원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기준을 표준으로 삼아서 적용하고 등교 원격 수업 방식과 학교 내 밀집도 수준을 정할 방침입니다. 전교생 1000명 이상의 초등학교는 교실 내 3분의 2 정도의 밀집도를 유지한다고 밝혔고요. 그 이외의 학교는 전학년 등교 수업 또는 등교 원격 수업 방식을 병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기초학력 부족 학생을 대상으로 집중학습 지원과 교과 맞춤형 방과 후 프로그램 운영 관련 지원도 강화할 예정인데요. 초등학교 저학년 같은 경우에는 기초학력 보장을 위해서 등교 수업 확대를 권고하기로 했습니다. 얼마 전 김해 부원동에서 외국인들이 패싸움을 하는 영상이 공개돼 충격을 줬는데요. 경찰 조사 결과가 나왔죠. 예.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면요. 수도권에 본거지를 둔 A 집단이 이 국내에 취업한 자국민들을 대상으로 임금의 일부 또는 자국민이 운영하는 업소 수익금 일부를 상납을 받아온 게 배경이었습니다. 네. 전국적으로 세력을 넓힌 이들은 경남 부산 지역까지도 장악할 생각으로 B 집단이 운영하고 있는 김해 지역 사설 도박장의 보호비 명목으로 수익금의 20%를 상납하라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B 집단은 A 집단의 이런 상납 요구를 단번에 거절했고 자존심이 상한 A 집단이 선제 공격을 했고요. 바로 지난 6월 20일 오후 10시 김해시 부원동 한 주차장에서 패싸움이 벌어진 겁니다. 37명 대 26명으로 두 집단이 충돌한 지 약 2분 만에 순찰하던 김해 중부경찰서 중앙지구대 소속 경위가 이 현장을 발견했고 이들을 막아 세웠습니다. 다행히 큰 피해는 없었고요. 네. 경찰은 A 집단 11명, B 집단 12명, 총 23명을 구속했습니다. 이들은 재판 결과에 따라서 법무부 심사를 통해 강제 추방되거나 국내에 체류하게 됩니다. 네, 오늘 소식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윤동현 앵커였습니다. 훈훈한 토론 경남도 의회 새로 고침. 오합지졸 자중질환 4분 오열. 경남도 의회를 설명하는 사자성어가 화려합니다. 집단 퇴작의 고성, 막말, 맞고소, 또 돈봉투까지 이어지는 도의회발 풍경 역시 못지않은데요. 지난 6월에 있었던 후반기 원구성을 둘러싼 갈등이 7월을 지나 8월이 되도록 이렇다 할 진정 국면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 탓입니다. 이럴 거면 지방의회가 왜 필요하냐는 정치 혐오부터 이게 다 이보 전진을 위한 일보 후퇴다. 그러니까 성장과 성숙을 위해 거쳐야 할 일종의 성장통이라는 평가까지 도의회를 둘러싼 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경남도 의회에 새로 고침 버튼이 필요해 보입니다. 오늘 이 시간이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는데요.
민주당과 통합당 대변인 두 분을 모시고 경남도 의회 파행을 둘러싼 이런저런 이야기 나눠봅니다. 민주당 경남도당 신상훈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신상훈입니다. 네, 또 통합당 경남도당 이재환 대변인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재환입니다. 네, 두 분이 지난 선거 방송 때 저희 MBC 경남과 함께 하셨잖아요. 네네. 다시 만나셨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때 훈이와 환이 있다가 네. 훈훈환으로.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거기서 아이디어를 좀 얻어서 타이틀을 지어봤는데 신상훈 대변인, 이재환 대변인 두 분의 성함에서 한 글자씩 따서 훈훈환 토론이라고 지어봤습니다. 예. 사실 요즘 상황이 좋진 않지만 이 토론만큼은 좀 훈훈하게 예. 그리고 앞으로의 도의회 상황도 훈훈하게 마무리됐으면 좋겠다 이런 의미입니다. 마음에 드시나요? 예, 너무 마음에 들고요. 네. 내용이 훈훈하지가 않을 수는 있지만 어쨌든 그렇죠. 마무리는 훈훈하게 해보도록 둘이서 네, 열심히 노력하도록 수습을 잘 해보겠습니다. 제가. 네. 근데 요즘 도의회 소식이 잘 안 들립니다. 조용하네요. 다들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그게 8월 달은 임시회가 원래 잡혀 있지 않은 기간입니다. 네. 이거는 저희 경상남 도의회만 그런 게 아니라요. 거의 모든 지방의회가 8월 달에는 비회기 기간으로 두고 있어요. 이유는 이제 뭐 휴가를 가기도 하고요. 이건 네. 의원들의 휴가가 아니라 일을 해야 되는 담당 공무원들의 휴가까지도 이제 고려를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이제 8월 달은 좀 지방에서 역할을 하라 뭐 이러면서 이제 휴가라고 보시면 되는데 네. 이번에는 8월 20일쯤에 임시회가 아마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임시회를 위한 휴식기 정도로 이해를 하면 네네, 되겠네요. 예, 그렇군요. 뭐 두 분은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상황이 이래서요. 뭐 휴가도 갈 수 없는 상황이고요. 또 지금 비 피해가 또 많은 상황인데 오늘도 장마 정세가 좀 내려온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의원으로서 좀 긴장하면서 8월달에 보내고 있습니다. 네, 이재환 대변인님은? 네. 저는 휴가를 다녀와서 다녀오셨군요. 네, 저는 예. 친척들과 같이 또 휴식을 취하셨으니까 또 예. 더 일을 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좀 본격적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상황에 대한 정리가 필요한데요. 지난 6월 26일 금요일이었죠. 도의회에서 후반기 의장단 선거가 있었습니다. 오늘의 경남에서도 선거 직후에 김하용 의장 당선자 인터뷰를 진행을 했었어요. 그때 정리했던 내용입니다. 일찌감치 의총의 결정권을 쥐어준 민주당 중앙당의 지침, 또 전반기 의장단은 후반기 선거에 나오지 않는다는 민주당 경남도당 내부의 방침, 의총에서 추대된 인물을 세워준다는 여야 간 통상적인 관례, 이 모든 게 깨져버린 선거 결과다 이렇게 정리를 했었는데요. 그 후 한 달 보름 동안 민주당에서는 이 결과를 뒤집기 위한 노력들을 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불신임안 통과 같은 시도를 하면서 또 파열음이 계속 들려왔고 지금 이 상황까지 온 겁니다. 네. 제가 정리를 한번 해봤는데 동의하십니까? 네, 맞고요. 그 이제 뭐 통상적인 갈래가 뭐 깨져버린 선거 결과다 이러면서 뭔가 이게 대단한 것처럼 네. 김하영 의장께서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김하영 의장이 변화와 혁신으로 희망 주는 도의회를 만들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성공은 하신 것 같아요. 신상 발언이 마구마구 쏟아지는 변화가 일어나고 있고요. 전반기 의회랑은 다르게 싸우는 의회, 소통과 협치가 전혀 일어나지 않은 혁신을 또 만드신 게 아닌가 그렇게 좀 첨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뭐 이재환 대변인은 첨가할 부분 있으신가요? 저는 개인적으로 참 안타까운 것 같아요. 네. 이제 지방의회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기본이자 근본이거든요. 근데 이제 지방의회가 이렇게 혼란스러운 모습은 이제 저희가 정치적 염증이 너무 심하잖아요. 그걸 더 가중시킬 뿐이고 또 하나 지금 이제 민주당 내에서 이제 일어난 내부 분열과 자리 싸움을 가지고 경남도의회가 지금 이제 좀 이 표현이 좀 그렇지만 민주당 놀이터가 된 것처럼 자리 싸움 이렇게 가서 안타까워요. 그리고 끝으로 좀 하나 덧붙이고 싶다면 제가 지난달 말에 좀 안타까운 기사를 하나 봤어요. 이제 한강 이남에서는 저희 경남이 지역 내 총 생산인 GRDP가 3위를 부동의 자리를 지켰어요. 근데 지금 이제 충남에서 밀려버렸거든요. 즉 갈수록 코로나 사태 이후로 경제도 어렵고 이 지역도 어려운 상황에서 일을 해야 될 경남도의회가 일을 하지 않고 이런 갈등하는 모습만 보인다니까 굉장히 안타깝죠. 네, 그렇습니다. 도민들도 걱정이 많습니다. 도민들의 의견을 한번 들어볼게요. 자기네들 다 그릇 싸움하기 바쁘고 말 그대로 지금 자기네들 의장 싸움이나 하고 앉았고 우리는 지금 중요한 그게 아니에요 지금. 뭐 다 하면 또 마찬가지일 거예요. 누가 되든 간에. 그래서 자꾸만 시민들이 관심이 멀어지는 거예요. 그거 뉴스로 잠시 본 것 같은데 뭐 서로 고소하고 그런다고 하는데 자리가 중요한가? 네. 도민 두 분의 의견 들었습니다. 뭐 밥그릇 싸움이다, 자리가 중요하냐 이런 의견을 주셨는데 어떻게 들으셨어요? 네, 뭐 주신 의견에 100% 공감을 하고요. 저는
그 일탈을 해서 당선이 되신 김하영 의장하고 장규석 부의장 두 분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의정 활동을 하라라고 이제 도민들이 찍어줬는데 의장 활동을 지난 2년간 했다.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두 분 때문에 의회가 시끌시끌하지만 다른 의원들은 열심히 또 일하고 있다. 그런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두 분이 두 손을 모으고 갑자기 반성하는 듯한 네. 표정을 보이고 계십니다. 오늘 부제가 네. 경남도의회 새로 고침입니다. 네. 뭐 잘못된 선례를 남기지 않기 위한 새로 고침이든 뭐 지방의회의 질적 성장을 위한 새로 고침이든 네. 그 버튼을 한번 누르는 게 이 시점에서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 발단에 대해서 정확한 평가가 우선이겠습니다. 두 분은 이런 일이 왜 일어났다고 보십니까? 네, 제가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의장 활동을 하게 된 두 분의 이제 권력 욕심 이게 저는 첫 번째 원인이라고 보고요. 네. 두 번째는 그 두 분만 이탈을 했으면 그냥 민주당에서 의장이 당선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에 맞춰서 동조를 하고 같이 일탈을 행위를 한 일부 정당 정치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시는 의원님들 이분들도 큰 원인이 있다고 보고요. 마지막은 경상남도회가 이때까지는 일당 독재 구조였습니다. 미래통합당 계열의 보수 정당이 쭉 있었는데요. 네. 이번에 처음으로 민주당하고 미래통합당이 양교섭단체가 만들어졌는데 양교섭단체가 교섭을 해서 의장은 민주당, 부의장은 뭐 미래통합당 이런 식으로 교섭을 한 거예요. 스스로 약속을 했습니다. 근데 이 또한 무너뜨리는 양교섭단체의 경험이 없다 보니까 이런 것까지도 이뤄내지 못했던 의회 내부에 문제가 있다. 네. 네. 뭐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겠지만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건 두 분의 권력 욕심. 저는 그게 무조건 네, 첫 번째. 개인의 권력 욕심이 예. 문제였다. 네. 이재환 대변인은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두 가지로 봅니다. 그 민주당 내부의 갈등과 그다음에 이를 해결하지 못한 정치력 부재입니다. 조금 전에 신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제 그런 경험이 없었다라고 얘기하는데 정치는 학습의 장이기도 하지만 실전의 장이거든요. 결론적으로 모든 거는 책임을 져야 됩니다. 지금 이 가장 큰 모습은 이제 자리 싸움이겠죠. 서로 이제 원하는 자리를 가기 위해서 특히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는 이제 의석이 이제 지금 김하영 의장과 장교석 부의장이 제명됐다 해도 이제 58명 중에 실제로 이제 한 명 결연이고 57명 중에 31명의 의원이 있습니다. 충분히 의장단이 아니라도 모든 표결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런 자리 싸움하는 모습을 보였고 그 이후에 이걸 해결하는 과정에서 경남도당 차원에서 정치력을 보여줘야 되는데 전혀 보여주지 못하고 오히려 이제 소란스럽게 만든 모습은 굉장히 좀 안타깝다라고 보는 거죠. 네. 그래서 당의 좀- 책임이 크다 이렇게 굉장히 보시는군요. 크다고 봅니다. 예, 그렇군요. 두 분이 약간 차이를 보이고 네. 계십니다. 예. 도의회 의장단 선거에서 비롯된 부수적인 갈등 상황이 또 있었지 않습니까? 네. 먼저 장규석 제1부의장과 송순호 도의원 간의 고소전, 그리고 이어서 터진 장종하 의원의 축의금 100만 원 사건까지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결정적인 변수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떻게 정리될까요? 어떻게 예측하십니까? 일단 고소전은 두 분 중에 한 분이 치하하는 순간 아마 쌍방으로 다 치하를 할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몇몇 의원들이 각 의원 두 분 의원을 따로 이제 만나서 의사를 타진을 해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두 분 다 완강하세요. 예, 그래서 이 두 분은 법적 공방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요. 축의금 문제는 일단은 장종하 의원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행복했던 날에 대한 기억이 이렇게 뭐 100만 원으로 얼룩진 거에 대해서 저는 안타깝다라는 생각을 먼저 하고요. 이 부분은 장종하 의원이 고소를 한 게 아니라 일반 도민께서 정보를 아시고 고소를 한 거기 때문에 이분께서 치하할 가능성이 저는 매우 낮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역시도 법적 공방이 끝까지 가지 않을까. 네. 그렇습니다. 장 의원님이 우리 또 고정 게스트이시기도 그러니까요. 합니다. 네. 하하하. 네. 네. 이재환 의원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법적으로는 크게 이제 가봤자 결과가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냥 이제 질이 멸렬하게 이제 계속 갈 것 같고 축의금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김영란법 위반이냐 아니냐 가지고 핵심이 될 것인데 만약에 이제 김영란 위반이면 거기 30만 원 하신 분, 20만 원 하신 분 다 다양하거든요. 그럼 모든 분들이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 때문에 이제 적용 기준이 조금 애매할 수 있고 또 그다음에 이제 송순호 도의원과 이제 장규석 그 이제 제1부의장과의 싸움의 갈등은 굉장히 좀 안타깝죠. 네. 왜냐하면 이제 듣기 그 MBC 불독에서 잠깐 나왔었지만은 이 방송에 나오기 즉 공개되기 약간 어려울 정도의 그런 표현을 한다는 것 자체가 절제되지 않은 언어와 품격 없는 행위를 한다는 것 자체가 선출직 공무원으로서의 사명감과 책임감이 없다라고 봅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여야 두 당의 양 당의 대변인 모시고 훈훈한 토론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샵 2353번으로 문자 의견 보내주셔도 괜찮고요. 유튜브 MBC 경남 뉴스 채널로 들어오시면 저를 포함해서 우리 두 대변인님의 모습도 보실 수 있습니다. 실시간 소통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뭐 어떤 의견이든 괜찮으시죠? 네, 괜찮습니다. 네,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계속 이 상황을 유지할 수는 없잖아요. 네. 도민들까지도 지금 피로감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네. 수습 방안이 필요할 텐데 해결법 어떻게 제시를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앞서 우리 김혜민 아나운서께서 사자성어를 많이 이야기를 해주셨잖아요. 네. 오합지졸, 뭐 안 좋은 단어들을 많이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사자성어로 이야기를 좀 해보면 결자해지. 그래야지만 돌아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회에서 권력욕에 의해서 일부 의원들과 결탁을 해서 또 이제 상대 당과 또 결탁을 해가지고요. 의장과 부의장이 당선되신 분들이 그 자리에서 내려와야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것이 불신인함을 통해서 외부적인 요인으로 내려오는 것도 방법이 될 수도 있지만 지금이라도 저는 두 분이 크게 결단을 하시는 것도 방법이다. 그러면 모두에게 박수 받을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사자가 맺어라 이런 해라. 말씀이시군요. 예, 대변인님. 저는 이제 이게 통합당 입장에서는 진짜 제3자 입장이거든요. 민주당 내부의 갈등으로 인해서 지금 도의 파행이 이어지고 있는데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원래 이제 의장당 선거 전에 사전 합의된 걸 지켜주는 게 그래서 민주당 같은 경우 제2부의장 선거에서 됐잖아요. 원래 통합당과 약속을 지켜주고 민주당 내부에서 일하는 일은 민주당 내부에서 해결을 해야 된다고 봐요. 그렇게 하지 않고 이제 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일단 그리고 정치는 정당 정치의 가장 핵심은요. 인정과 그다음에 이해거든요.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제명을 했다는 이유로 무조건 우리랑 다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건 좀 책임이 없다는 건 잘못됐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신 의원님 손을 잠깐 드셨는데 시간 관계상 저희가 또 교통을 들을 시간입니다. 잠시 후에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저희 경남도의회 파행에 관해서 양당 대변인 모시고 훈훈한 토론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시각 교통 상황을 김승혜 리포터가 전합니다. 네, 앞이 보이지 않을 만큼 장대비가 퍼붓는 구간이 있습니다. 빗길 안전거리 충분히 두면서 감속 운전하셔야겠고요. 이 시각 남해고속도로 부산 방향으로 7원 분기점에서 하만 2터널 부근까지 4km 정체입니다. 진례 분기점 부근 사고 여파로 3km 밀리고요. 대저에서 덕천 쪽으로도 3km 묶여 있습니다. 남해 이지선 서부산 방향 감전에서도 2km 더딘 진행입니다. 진주 시내 계양 오거리를 중심으로 각 방향 간격을 좁히고 대사교차로에서 시포광장 또 인사광장 주변으로 차들이 많습니다. 창원시내는 동마산 교차로에서 소계광장 구간이나 반대 파룡사거리에서 소계광장 쪽으로 밀리고요. 안민터널 진해구 쪽으로 또 창원터널 장유 방향으로 묶여 있습니다. 교통정보였습니다. 광고 듣겠습니다. MBC 라디오 영림 모델 손예진입니다. 인테리어 관심 있는 분들은 영림도어 좋은 건 다 아시죠? 근데 그거 아세요? 도어 잘하는 회사가 키친바스도 잘한다는 거. 이제 인테리어 하면 도어, 키친바스 모두 잘하는 영림이죠. 영림을 만나면 공간이 예술이 된다. 영림 키친바스. 우리 엄마는 물을 깨끗이 사용합니다. 식품용 원료를 사용한 친환경 주방 세제 착한 지구. 깨끗한 지구를 만들어 주세요. 환경을 먼저 생각하는 착한 지구. 손세정제와 소독제도 있습니다. 검색창에 착한 지구. MBC 경남 1분 건강정보. 골절 후 금속 삽입 수술을 받은 환자분들은 골절 부의 금속 삽입물은 영구히 제거하지 않는다고 알고 계십니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골절이 완치되고도 장기간 남아있는 금속 모형물은 주변 골을 약하게 만들어 2차 수상 시 쉽게 골절을 만들게 되며 특히 골절 주변부에 인공관절술을 시행해야 하는 경우에는 필수적으로 제거해야 하니 특수한 경우가 아니면 꼭 제거하시는 것이 좋으며 시술받는 병의원이 먼 곳이면 가까운 정형외과에서 시술을 받으셔도 됩니다. 정형외과 전문의 장명세 원장이었습니다. 91.1 오늘의 경남 함께하고 계십니다. 후반기 의장단 선거에서 비롯된 경남도의회 파행에 관해서 민주당 경남도당 신상훈 대변인, 통합당 경남도당 이재환 대변인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방송 지금 유튜브 MBC 경남 뉴스 채널을 통해서 실시간 중계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의 방송 소감이나 질문, 다양한 의견들 보내주시면 제가 전달하겠습니다. 계속 이어갈게요. 네. 신 의원님 아까 못다한 말씀 들어볼게요. 이재한 대변인께서 계속해서 미래통합당이 3자다, 민주당 내분의 이야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분명히 양 교섭단체가 교섭을 6월달에 이미 했습니다. 해서 의장은 민주당, 부의장은 어떻게 또 상임위원장은 5개, 2개 해서 다 교섭을 한 거고요. 네. 그리고 두 분이 우리 당에서 추대가 되지 않았음에도 개인적으로 독단적으로 단독적으로 후보 등록을 했을 때 24일로 후보 등록을 했고요. 곧바로 저희는 제명을 한 겁니다. 26일 선거가 들어가기 전에 우리의 교섭과 상관없이 후보가 등록한 것이니라고 이제 통합당이 분명히 우리는 전달을 한 것이고요. 이거에 대해서는 통합당이 계속해서 3자 입장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함께 풀어나가야 된다 네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전 여기에 좀 반론을 좀 제기하고 싶은데. 네, 짧게 부탁드립니다. 저는 정치력 부재라고 봅니다. 그냥. 예를 들어서 이제 김하영 의장과 장교섭 부의장이 후보 등록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분명히 그에 대한 대비가 있었어야 됐어요. 33명 중에서 2명이 한다면 31표를 해야 되는데 실제 표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 표는 무기명 투표입니다. 누가 어떻게 나온지 모릅니다. 만약에 김하영 의장이 당선됐을 때 그때라도 단속을 했다면 장교섭 제1부의장이 당선되지 않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결론은 못 됐거든요. 이거를 통합당에서 도와줬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 자체는 약간 이제 주장일 뿐이지 네. 증빙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지금 훈훈과 후끈 사이에서 진행하고 그렇죠. 있습니다. 예. 사실 지금 이런 사태를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또 몇 가지 제안들이 있습니다. 의장단 후보 자체를 각 당이 추천한 의원으로 제한한다든지 의장의 당적을 무소속으로 유지한다든지 의석 수에 따라서 의장단 배분을 명확히 한다든지 이런 내용을 조례로 못 박는다 이런 제안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실효성 있을까요? 네, 의회 자체가 그 하나의 의결기구잖아요. 그래서 네. 충분히 조례로 묶을 수 있습니다. 특히 의장을 무소속으로 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국회가 이미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국회법을 그대로 따르면 되는 문제라 그것까지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다른 조항들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의석수에 비례해서 한다라든지 그런 거를 조례로 넣으면 헌법 소원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조례로 규정은 할 수는 있고요. 네. 그 실제로 그거에 대해서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이번 사태를 겪으면서 의원들이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민주당의 대표 의원인 송호성 의원인데요. 그 문제를 법제화하기 위해서 국회도 방문을 하시고 자체적으로 도의회 조례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장치가 있으면 재발 방지할 수 있을 다시는 것이다. 이런 일이 일어나진 않겠죠. 네. 근데 이런 장치도 있으면 좋은데 정확한 장치가 있어요. 지금 현재 지방의회 가장 기본은 이제 관례와 합의입니다. 즉 일률적인 기준이 없는 거죠. 그리고 지금 저희 그 대한민국 가장 큰 단점이 국회에는 국회 일률적인 기준이 되는 국회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방의회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국회법을 준용하는 방식을 통해서 지방의회법을 제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그렇게 해서 기준이 있어야 합의를 보고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지. 만약 조례로 만약에 이제 가버리면은 지금 이 의장단 파행성가 전국적으로 일어나고 있거든요. 네. 그럼 전국의 모든 것의 조례가 다 다르면은 그에 따라 또 갈등이 일어나게 됩니다. 저희가 헌법이 있고 형법이 있고 법 체계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방의회와 관련된 법 체계도 있어야 되고 이 체계 안에서는 예를 들어서 뭐 상반기 의장단 연임을 금지한다든지 그다음에 당내 경선을 거치지 않은 사람 후보 등록 못하다든지 이런 내용들을 명문화하여 관리할 때 그다음에 합의도 하고 대화가 되는 거지. 각자 자기 생각이 다른 상황인데 네. 그 기준점이 없다면 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쉽지 않을 지방 것이다. 그렇죠. 네. 근본적으로 지방의회 성숙도를 좀 높여야 할 시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이럴 거면 지방의회가 왜 있어야 하나, 없어도 되지 않냐 이런 말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 의원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뼈아프게 받아들이고요. 이거는 의장단 선거와 관련된 이야기만 국한된 건 아니에요. 뭐 우리 창원시의회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전 음주교통사고도 있었고요. 뭐 이제 또 다른 지방인데요, 전북이었나요? 또 이제 의원 간 불륜 사건, 뭐 여러 가지 이제 이런 안 좋은 이야기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무용론 이야기가 매번 등장을 합니다. 이번 의회만 있는 게 아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들 개개인의 문제고 반성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저부터 그러지 않으려고 노력을 해야 되지만요. 분명한 거는 의회가 지금까지는 토 세력들의 전유물, 뭔가 돈 많고 뭐 이런 분들의 전유물이었다면
지금은 그게 많이 깨진 것 같아요. 저만 봐도 정치 외교학을 나와서 정당 활동과 나름 사회 활동을 많이 한 이런 사람들이 의회에 들어가다 보니 조금씩 변화의 바람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 같거든요. 네. 우리 이지연 대변인께서 같이 도의회에 또 들어와 주시면 같이 좀 이렇게 상생을 하면서 네, 바꿀 수 네. 있지 않을까. 그렇죠. 네, 그렇게 기대합니다. 근데 사실 정치라는 게 꼭 의원들 것만의 의원들만의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 네. 도민들에게도 또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도민들의 목소리 한 번 더 들어보겠습니다. 지역구 도의원 잘 모릅니다. 누군지 국회의원 정도는 알더라도 그냥 다 사실 뭐 별로 관심이 없어요. 원래는 잘 몰랐다가 최희정 시의원인가 그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기사 나서 그렇게 알게 됐거든요. 더불어민주당으로 알고 있고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 이번에 뽑을 때도 그냥 아빠가 그냥 번호를 찝어주셔서 저는 그냥 그 번호만 선택을 해서 뽑았습니다. 네, 방금 들으신 의견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방의회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으로 의회 정치의 기초입니다. 지방의회 무용론이 나오는 이유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근데 예를 들어 제가 좀 예산을 예를 들어 쉽게 설명드리면 지방의회가 가진 힘이 막강합니다. 경남도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3차 추경 기준 11조, 그다음에 이제 올해 기준입니다. 그냥 도교육청 2차 추경을 5조 7,300억대를 합니다. 도의원 58명을 기준으로 했을 때 1인당 2,880억 원을 심사를 합니다. 그만큼 막강한 권한을 가진 거죠. 그럼 양질의 좋은 지방원들이 양성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게 좀 잘 안 되는 거죠. 그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제일 처음에 이제 1순위는 정당이 책임이 있는 겁니다. 네. 정당이 양질의 사람을 양성할 수 있는 그런 정당은 세금으로 운영이 되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그에 맞게 양질의 사람을 배출할 수 있는 의무를 가진다고 저는 봅니다. 근데 지금 그렇게 하지 못했고요. 그다음 지금 이제 인터뷰를 잠깐 들었지만은 도의 의장단 선거 파행이 표심에 큰 영향을 줄 거라는 사람들이 되게 많으신데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중앙당 부대변인 생활부터 이제 국회와 지역을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4년을 보았지 않습니까? 네. 실질적으로 우리 동네 사람들이 중앙 뉴스에만 관심이지 동네 소식엔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 유권자가 의식 수준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는 우리 동네 즉 지방의 같은 경우는 우리 주민 생활에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거든요. 네. 그럼 확실히 우리가 관심을 가질 때 바꿀 수 있다고 봅니다. 네. 그리고 또 그 뒤 이어서 들은 의견은 청년들의 의견 아니었습니까? 네. 우리 네. 청년 의원으로서 또 청년들의 관심도 많이 이끌어내 주시기를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실시간 의견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문자가 왔는데요. 6500번님이 두 분 훈훈한 토론이라고 하는데 후끈후끈해 보입니다라고 보이지 않는 그런 기운을 느끼셨나 봅니다. 예. 또 8006번님이요. 자꾸 싸울 거면 지방의회 해산하세요. 아니면 네. 잘하든가. 맞아요. 네. 당근과 책찍을 함께 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유튜브로 달감 NC님이 이번 경남도의회 고성 막말 사건 어떻게 해야 이런 모습 안 볼 수 있나요? 라고도 의견 주셨습니다. 달감 NC님께 답변을 좀 드릴까요? 어떻게 해야 이런 분위기를 좀 안 느낄 수 있을까요? 예, 좋은 의견을 주셨는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의회를 보고 자꾸 싸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의회 태생 자체가 각 영역에 있는 대표성을 가지고 온 사람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하라고 의회가 구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의견이 안 맞으면 이제 싸울 수도 있는데요. 물론 이번처럼 고성과 네. 막말과 욕설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이것에 대해서는 저는 일단은 그걸 녹음을 해서 경찰 고소까지 하신 분의 좀 역량의 문제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욕설을 한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히 잘못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개개인 의원들 개개인이 그렇게 다들 도민의 대표들이잖아요. 대표라는 그걸 인지하고 그렇게 행동하지 않게끔 노력해야 된다. 네. 사실 말씀하셨지만 정치가 싸움과 굉장히 닮아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고성과 막말보다는 건전한 쪽으로 그렇죠. 네, 토론, 건전한 토론이 네, 조금 전에 이제 한번 질문하신 거 좀 후끈하다 하셨는데 네. 이제 신상훈 이제 대변인과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젊은 세대에 속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제 연장자다 보니까 아무래도 신상훈 이제 대변인 말을 듣는 게 정치의 기본은 경청입니다. 우리 세대부터라도 경청을 하면서 바꿔야 되는데 지금 이제 기존에 이제 우리 지역에 이제 이런 표현 있지 않습니까?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 네네. 이런 것 때문에 고성이 하고 그다음 욕설이 난무하는데요. 정치인은 기본적으로 책임감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기초의원이든 강력의원이든 유권자의 선택을 받았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럼 정당도 당연히 그에 대한 시도의원을 책임져야 되지만 그 시도의원으로서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항상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발언이라든지 네. 행위라든지 물론 많이 부족하겠지만 늘 반성하는 자세로 해야 되는데 이런 고성이 익숙한 시대를 만들었다는 것 자체가
대한민국 정치 발전을 저하한 거고 조금 전에 아까 앞쪽에 이야기하시면은 이제 네. 신상훈 대변인께서 많이 바뀌었다고 하는데 크게 저는 바뀐 걸 잘 모르겠어요. 이런 게 계속 파행이 돼버리면 양질의 좋은 사람들이 절대 정치 환경에서 설 수가 없어요. 좋은 사람들이 설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네. 지금 이 네, 문화부터 네. 바꿔야 된다 생각합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 선거가 또 다가옵니다. 네. 지방선거 또 대선도 있는데요. 이번 사태가 선거에 영향을 미칠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앞서 이재환 대변인께서 짧게 그 이야기를 좀 해주셨는데요. 저도 공감을 합니다. 이번 도의회 이 문제가 전국적인 대통령 선거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그러진 않을 겁니다. 하지만 지방선거에는 영향을 줄 수도 있다고 보고요. 네. 그리고 분명히 확실한 거는 이번에 이런 문제들을 야기하신 분들은 당 안에서 알아서 다음번 공천이 어려울 겁니다. 그러니까 그분들 개개인의 당락 여부는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겠지만 큰 틀에서 뭔가 막 바람이 불고 그러진 않을 거다. 저는 그렇게 크게 영향은 없을 예, 예. 것이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도민들의 의견은 어떤지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들어볼게요. 아무래도 영향을 미치죠. 그러면 결국은 이제 우리 시민들이나 국민들 모두 직접 대선이나 뭐 보궐선거도 있고 한데 그러면 영향을 저는 미칠 거라 보거든요. 국민들이 알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영향을 미치겠어요? 거의 영향 못 미친다고 봐야죠. 근데 이런 걸로 사리 다툼하는 거 한두 번 보는 건 아니니까 그게 총선에 영향을 줄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네, 영향이 있다고 하시는데요. 예. 이번 이 시점에서 또 관심이 더 높아지는 거는 긍정적인 영향으로 볼 수도 네. 있으니까 또 선거 준비를 잘 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경남 도민을 웃게 하는 정치가 웃는 모습은 보여준 적이 그리 많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의원으로서 또 대변인으로서 그렇게 힘든 일인가요? 어떻게 보시나요? 제가 매번 이렇게 나오면 이야기를 드리는 게 언론에 나오면 이야기를 드리는 게 유쾌한 정치를 하고 싶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드려요. 그래서 토론회나 이런 것도 할 때마다 항상 좀 밝은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요. 그런 부분은 언론에 나가지 않아요. 네. 그런데 꼭 싸우면 언론에 많이 나가더라고요. 특히 네. 저를 개인적으로만 봐도 제가 미래통합당의 모 의원하고 기자회견까지 하면서 한번 다툰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전국 뉴스까지 나간 적이 있어요. 이런 것만 봐도 싸우는 걸 가십거리를 좋아하는 언론도 어느 정도 역할이 있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저희에게 또 책임을 좀 숙제를 주셨습니다. 좋은 이야기를 좀 많이 전달해 좀 해주세요. 부정적인 장면보다는 또 좋은 부분도 많이 비춰달라 이런 말씀 해주셨고 또 일단 저는 신상훈 대변인님의 말씀을 적극 동의하는 게 저희가 이제 갈등의 시대에 살다 보니까 황색 언론, 즉 자극적이고 소재가 이제 아무래도 많이 읽고 또 유튜브 이런 걸 보면 좀 거북한 이야기를 많이 관심을 가지거든요. 그런 문화를 좀 바꿀 수 있도록 정치가 앞장서야 되는데 정치의 가장 핵심은 상호 존중과 이해입니다. 지금 이제 저희가 과거부터 이어져 온 와중에서 존중보다는 주장이 너무 익숙하다 보니까 이런 갈등이 일어나거든요. 그럼 이제 앞으로 정당 내에서부터 또는 이제 도의회 내에서부터 상대의 발언이 내 생각과 다르다 하여도 존중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신상훈 대변인과 저의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근데 차이를 존중해야 되거든요. 네. 그러면서 보다 나은 경남도와 대한민국을 위해서 무엇을 할지라는 이야기를 할 때 좀 더 합리적인 거죠. 원론적인 이야기 같지만 핵심은 간단합니다. 경청입니다. 예, 경청하는 정치. 예, 그렇죠.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계속 유튜브는 이어가고 있지만 라디오 방송은 끝날 시간이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두 분 앞으로 어떤 정치를 할 것인지 어떤 정치인이 될 것인지 아주 짧게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번 일을 겪으면서 제가 참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저부터 노력을 할 거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쾌한 정치 꼭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국회의원 선거에 2번 출마했던 저로서는 과연 제가 저런 욕심을 낼 수도 있다라는 반성도 좀 했고 저는 이제 사람을 성장시키는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정치에 도전했거든요. 그럼 이제 이런 내용을 보면서 양질의 청년들 또는 양질의 사람들이 성장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제 역할에 대해서 늘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예상했던 대로 마무리는 훈훈하게 됐습니다.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저희 훈훈한 토론 생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나머지 유튜브 방송에서 미처 못다한 이야기들 이어가겠습니다. 지금까지 민주당 경남도당 신상훈 대변인, 통합당 경남도당 이재환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네,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는 광고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클래스가 다른 전기차 메르세데스 벤츠 EQC 이제 8천만 원대에 만나게 된다. 2020년 7월 이상과 현실의 차이를 좁히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참조. EQC 400 포매팅 모델 전기차 보조금 지원금액 환경부 630만 원, 서울시 450만 원 기준이며 지자체마다 금액은 다를 수 있습니다. 미래 세대우 속보입니다.
해외여행이 취소된 후 우울증을 호소하던 김 차장님. 해외 주식 잘 만나서 극복하셨다는 소식입니다. 해외는 말이죠. 여행하라고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투자하라고 있는 거더라고요. 이제 전 세계 우량주를 만날 차례. 해외 주식 전문가 미래에셋대우와 함께하세요. 원금 손실에 유의하세요. 금빛 찬란한 세느강을 갖고 싶다면 햇살 눈부신 금빛수로 앞에 집을 짓는 건 어때요? 테라스 타운하우스의 낭만에 편리한 장기약과 운양 생활권까지. 금빛수로의 세느강을 담다. 김포 한강신도시 범양레오스 라세느 031-998-0010 범양건영 주식회사. 어쩌면 지금 태어난 우리 손자는 150살까지 살 수도 있다네요. 아이고, 150살이라니. 내 나이의 2배나 살아야 한다는데 잘 살 수 있을까요? 오래 사는 일이 걱정이 아닌 기대가 되도록 달라지는 인생 주기에 맞춰 미래의학을 연구해온 경보제약. 약의 근간이 되는 원료의학에서 완제의학까지 150세 시대에도 경보제약이 함께합니다. 잘 부탁해요, 경보. 미래의 약도 경보제약. 와, 여름이다. 여름보다 핫한 혜택 르노 삼성자동차 에너지 업 바캉스 8월 한 달간 QM6 구매 고객 모두에게 휴가비 지원, XM3 SM6 구매 고객 3,000분께 신차 스크래치 보험 1년 무상 지원, 그리고 추첨을 통해 국민관광상품권 등 푸짐한 경품까지. 전시장부터 가봐야겠네. 자세한 사항은 전시장 및 홈페이지 참조. 전기차 사고 싶은데 충전은, 배터리는, 팔 때 가격은 걱정 마세요. 현대자동차 전기차 구매 종합 케어 프로그램 빌리브. 배터리 보증에 중고차 가격 보장, 전용 앱으로 충전까지 쉽게. 여기에 6가지 혜택이 더? 빌리브 믿고 전기차 사야겠네. 홈페이지는 H에코 가이드 참조. 오늘의 경남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같은 시각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유튜브로 오셨습니다. 네. 이제 좀 편하게 앉으셔도 괜찮고요. 그러니까요. 뭐 물도 한 모금 마시셔도 괜찮고 네. 저도 좀 마음을 놓고 들어가겠습니다. 뉴미디어의 세계니까 네. 또 새로운 모습들 많이 보여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지상파 정규 생방송에서는 미처 하지 못했던 못했던, 이야기, 네. 솔직한 이야기, 이제는 말할 수 있다. 뒷이야기죠. 네, 네. 뒷이야기 시간으로 왔습니다. 공당 대변인이라는 짐을 좀 내려놓고 자연인 이재환, 자연인 신상훈의 모습 기대해 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MBC 경남 오랜만에 오셨잖아요, 두 분 다. 네. 네, 1층 로비에 보면 열감지 카메라, 아, 열화상 카메라가 예, 예, 있거든요. 네. 무사 통과하셨으니까 예. 오셨겠죠. 36.4도로 0.1도 딱 났다. 아주 정상이십니다. 네. 가지고 놀아 그것도 못 봤습니다. 사실 저희 게스트 중에 항상 생방송 끝나고 내려가면 그 카메라에 걸리는 분이 계세요. 긴장을 해서 막 열이 올라. 네, 들어올 때는 정상 체온이었는데 갈 때는 체온이 좀 올라갔다고. 오늘 저희도 유튜브 끝나고 나면 후끈후끈해서 그럴 네. 수도 있을 것 같네요. 1층에서 또 놀라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개인 정보를 적고 가셔야 됩니다. 예. 두 분 중에 어느 분이 더 후끈하셨습니까? 속에서 열이 올라오는 분? 아무래도 이번 일을 아무리 제가 이제 통합당도 공동의 책임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도 민주당이 첫 번째 책임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조금 더 후끈할 수밖에 없었다. 네. 그렇게 생각을 해요. 뭐 민망한 부분도 조금 있으셨고. 그렇죠. 예. 그리고 저는 좀 창피했던 게 제가 이 동네에 대한 자부심이 좀 있어요. 이 지역에 대해서요? 경남에 예, 경남에 대한 예. 거, 창원에 대한 자부심이. 제가 이제 부대변인하면서 이제 논평 발표를 할 때 사투리를 쓰는 있거든요. 왜 내가 굳이 고쳐야 되나? 내 지역 말투인데. 그래서 그만큼 이렇게 이 경남과 창원에 대한 자부심이 좀 있었는데 최근에 이제 이 의장단 파행이나 이런 이 모습을 보고 이제 국회에 친하게 지내면서 연락 와서 야, 너가 맨날 시끄럽냐 이랬을 때 차마 제가 하는 말이 그냥
그저 웃지요. 즐겁게 대화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네. 만났을 때 지난번 이제 얼마 전에 올라갔을 때 이제 같이 이제 제 또래 이제 보좌진들 비서관의 보좌관 친구들이 있어요. 네네. 81년생 멤버들이 좀 있어요. 같이 이제 대화를 하면 기자도 있고 당직자도 있고 보좌진도 네. 있는데 야 니네 동네 너무 시끄럽다 이러면은 그냥 다정하게 이야기를 하는 건데 또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왜냐면 제가 발끈하는 거죠. 어떻게 네. 보면 그래서 그러니까 더 후끈할 수도 있다. 결론은 오늘 방송에서 사투리를 사용하셔서 조금 민망했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아니요, 어떤 자신감이 의미로? 있다는 거죠. 자신감 있다. 저는 로컬이라서 가능했다 이런 저는 말씀이시군요. 로컬입니다. 네. 네이티브 스피커입니다. 두 분 다 말씀하시는 게 약간 구수한 편이잖아요. 예, 예. 네, 굉장히 세련된 두 분인데 말씀은 또 이 경상도 표준어를 사용하시니까 예. 더 좋습니다. 저희 방송에 딱 어울리는 두 분입니다. 좀 개인적인 얘기를 좀 더 해보기 전에 유튜브 댓글이 지금 많이 올라오고 있다고 하거든요. 지금 실시간으로 뜨거운 반응들 올라오고 있습니다. 신상우 대변인 본인이 직접 등판을 하셨고 또 매일 감성님께서 좀 날카로운 질문 주셨어요. 본인은 내키지 않았는데 당 때문에 한 행동이 있었습니까? 이런 질문. 저는 그렇게 큰 사건이 있지는 않았지만요. 제가 이제 대변인을 맡고 있다 보니까 언론에 좀 나갈 때가 있습니다. 네. 그럴 때 이제 별로 저의 정치적 지향과 맞지 않은 분의 이야기를 전달을 하고 그랬던 경우가 있고요. 갑자기 딱 생각이 나는데 이번에 그 도의회 상황이 터졌을 때 제가 그 누구보다도 강성파였습니다. 두 분을 불신임을 해야 되고 이건 다시 제자리로 돌려놔야 된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일부 저희 31명 의원 중에서 일부 의원들은 고마 덮자. 어쩌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어요. 그거를 이제 저희 도의회 1층에 가면 브리핑룸이 있는데 거기 가서 제가 브리핑을 해야 되는데 우리 당의 결정 사항과 제 생각이 달랐던 경우가 있었죠. 그때는 이 대변인 그만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약간의 좀 괴리감이 좀 있었던 경우가 있어요. 그랬군요. 사적인 영역과 공적인 영역이 항상 존재하기 마련이죠. 예를 들어 뭐 저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회사 직장 생활도 그렇잖아요. 이게 공적인 걸 맞춰야 되니까 충분히 맞출 수 있다 생각하는데 하지만 제가 도저히 납득하지 못하는 부분은 거의 안 했습니다. 예를 들어 뭐 제가 부대변인 생활에서 논평을 썼을 때 이제 제가 유일하게 먼저 한 게 프리랜서 관련돼서 보호 규정을 만들어야 된다 논평을 쓴 적이 있어요. 이거는 어느 당도 건들지 않았다는데 네. 제가 이제 관심 있는 분야, 사회적 약자라든지 관심 있는 분야를 좀 많이 했는데요. 그게 크게 당론에 위배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조금 당과 이제 당론에 위배되는 행동을 하면은 조금 갈등을 하긴 해요. 네, 근데 조금은 이해해야죠. 네, 개인적인 생각과 또 당의 그렇죠. 생각 그런 예. 것이 충돌할 때 그렇죠. 조금 고민이 됐다 이런 말씀들. 뭐 저는 정치인은 아니지만 저도 그렇습니다. 원래 제 모습과 MBC 아나운서의 모습 그 사이에서 굉장히 갈등할 때가 많습니다. 저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MBC에서 하기 싫은 이야기를 시켰다. 아니요, 그런 게 아니고 저는 굉장히 발랄하고 그렇죠. 밝고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데 시사 진행자로서 좀 눌러야 될 때가 있으니까 농담입니다. 진담으로 받아들였는데 아닙니다. 아무튼 뭐 개인적인 얘기로 좀 들어가봐서요. 네. 공개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두 분의 카카오톡 상태 메시지, 그걸 지금 어떻게 보셨죠? 현재 심정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부분인데 이 말 긁었다. 먼저 신 의원님은 지금 현재 사진 한 장 없으시고 그리고 네 글자 있었습니다. 발본 세권. 네, 어떤 의미인가요? 뭐 느끼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뭐 썩은 뿌리는 도려내야 된다라는 뜻이죠. 이번 경상남도 의회 사항을 보면 민주당 31석입니다. 29석만 담보될 수 있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의석 수였습니다. 근데 의장도 지고 부의장도 지고 했던 걸 보면 두 분의 일탈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이에 동조하는 의원들, 더 나아가서는 민주당을 당선되기 위해 그냥 파란 잠바를 입으셨다. 안에는 뭐 핑크색 속옷도 입으신 것 같고요. 그런 분들은 이번 일을 통해서 분명히 도려내야 된다. 저는 그 정도로 강경한 입장을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서 발본 세권 이렇게 적은 거고요. 뿌리를 뽑아야 된다 이런 의미였군요. 그렇군요. 이재환 대변인께서는 신념 있는 삶 점점점. 네. 오래됐죠. 2016년에 이제 20대 총선 처음 출마할 때부터 했던 거거든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유지하고 계시는 건가요? 저는 왜 그러냐면은 이제 저는 조금 사실 좀 힘들 때가 많았어요. 왜냐하면 이제 지금 정치라는 문화가 기득권 세력에 굉장히 익숙해요. 예를 들어 제가 국회에 근무한 부대변인 중에서 제가 유일하게 지방대 출신이기도 했거든요. 한 번은. 그럴 때 뭔가 이게 제약이 많은 거죠. 동문도 없고 뭔가 이렇게 그렇다고 제가 특출나게 돈이 많거나 특출난 재능이 있고 그러진 않거든요.
그냥 열심히 하는 것밖에 없다고 생각했는데 이럴 때마다 유혹에 많이 흔들리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갈등도 생길 때가 많아요. 그래서 제 스스로를 다잡기 위해서 신념 있는 삶. 왜냐면 중앙에 있을 때부터. 그게 2016년 이제 그때 첫 제가 국회의원 선거 나왔었잖아요. 네네.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해온 거죠. 그리고 문구도 그렇군요. 이제 제가 좋아하는 사진이 제가 제일 듣기 싫어. 우리에게 치명적이게 끔찍한 말은 항상 그래 왔다이다. 즉 변화가 없는 걸 싫어하는 거죠. 즉 잘못된 게 있으면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는 주제라서 바꿔야 된다. 네. 이제 상태 메시지도 좀 새로운 걸로 바꿔주시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제 가치를 잘 지키고. 네네. 저는 뿌리가 뽑히면 바꾸도록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저희가 그럼 또 한번 몰래 보겠습니다. 네. 그 제가 또 두 분과 SNS 친구지 않습니까? 네, 맞아요. 네. 두 분 다 5,000명 이상의 굉장히 많은 페이스북 친구를 보유하고 계신데 거기도 분석을 해봤어요. 먼저 공부를 많이 하셨네요. 예. 뒷조사를 좀 했습니다. 신 의원님, 주로 뭐 내가 이런 행사에 참석했다, 그렇죠. 이런 일이 있었다 이렇게 일정을 공지하는 스타일이시고 이재환 대변인은 소소한 일상, 개인적인 이야기를 많이 올리는. 일기 쓰듯이. 네, 깨알같이 어디 가서 뭘 먹었다, 예. 어떤 걸 봤다 이런 감성적인 글들 많았는데 차이가 좀 있더라고요. 두 분 정치 스타일과도 관련이 있을까요? 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일기를 하루하루 쓴다라고 생각해요. 이게 제가 이제 과거 기자 출신이었지만 정치에 도전하기 전에는 페이스북이나 SNS 자체를 안 했거든요. 근데 이제 하고 나서 내 행위를 항상 되돌아보는 거죠. 그래서 이 SNS에 내가 1년 전에 이런 이야기를 올렸다, 2년 올렸으면 과연 나는 얼마나 바뀌었는지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그래서 제가 조금 자신 있게 얘기한 게 영화 정직한 후보. 거기 마지막에 제가 나오거든요. 이름 자막으로. 제가 실제로 그래요? 네. 그 감독 누나하고도 요번에 되게 친해져서 사적으로 보고 제가 촬영 협조 및 자문, 정치 자문 및 이거 제 이름이 나와요. 맨 마지막에. 그리고 그 선거 유세 장면 이런 게 제 모습을 많이 담았고 성산구 때 보궐선거 2019년도에 그 모습이 많이 나와요. 근데 그러면서 이제 이 감독님이 이제 감독 되시는 분이 실제로 그 정관용의 시사 자키에서 이제 제가 문자 보냈던 걸 공개한 적도 있어요. 이제 발언을 했죠, 공개적으로. 그 왜 그러냐면은 항상 저는 일기라는 게 좀 무섭다 생각이 들어요. 내가 이때는 이 말을 하고 이때는 이런 행동을 했는데 과연 나는 얼마나 바뀔까. 그리고 또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다 보니까 잊어버리게 되더라고요. 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기록에 이제 의해서? 그렇죠. 기록을 보면서 또 내가 이런 걸 배워가는 과정이니까 네. 나를 알리는 방법이 가장 뭘까 했을 때 진실하게 나를 그대로 드러내는 거. 네. 내가 그 사진 찍은 거 보시면은 좀 제가 엉망으로 나온 사진 되게 많거든요. 그게 솔직하게? 네, 네. 그냥 나는 이렇게 나왔으니까. 네네. 네, 그래서 저는 그런 의미가 아닐까 생각했어요. 일상에 너무 소소한 것들을 많이 업로드 하시니까 내가 이렇게 친근한 정치인이다. 우리 주변에서 늘 볼 수 있는 사람이다. 그렇죠. 그런 것도 네, 있죠. 그런 것도 있나요? 그렇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도의회 이제 의장단 선거 이후로 글을 거의 안 올립니다. 그 이제 도민에 대해서 죄송한 마음도 있고 부끄러워서 이제 뭐 글을 못 쓰고 있는데요. 그 전에는 SNS에 보면 이제 일정 위주로 이제 다뤘다고 김혜민 아나운서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최대한 간결하게 적고 사진도 최대한 이렇게 제가 많이 나오는 사진을 쓰려고 해요. 왜냐하면 제가 그 의원이 되기 전에 김경수 당시 국회의원, 지금 도지사인데요. 국회의원 시절 때 비서를 했었는데 제가 그때 공보 작성 역할을 했거든요. 언론 뭐 보도 자료나 그때 보면 제가 어려운 말을 막 적어가면 막 이렇게 지우시더라고요. 항상 중학교 2학년 수준으로 편하게 사람들이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작성을 해라 해서 저는 막 어디 행사에 가서 뭐를 이런 이야기는 최대한 배제하고 어디 다녀왔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정도로 하고요. 다른 의원들 보면 사진은 막 여러 장 올리는데 그러면 피로도가 굉장히 높아요. 제 얼굴만 이렇게 딱 올려놓는 걸로 그렇게 많이 합니다. 그 대변인님 페이스북 개인 계정인데 마치 당의 계정인 줄 착각할 때도 있을 만큼 또 공식적인 행사를 많이 올리시더라고요. 그런데 이 도의회 사태가 일어나고 나서 딱 한 번 글을 올리셨습니다. 공개해도 괜찮으시겠어요? 제가 읽어도 괜찮으십니까? 좀 민망하긴 한데요. 네, 근데 제가 중2병이 그때 좀 걸려가지고. 아닙니다, 아닙니다. 7월 17일자 포스팅 제가 읽어드릴게요. 잘못된 것이 있다면 바로 잡아야 하고 불의를 보면 싸우라 배웠다. 진실의 힘은 강하고 연대의 힘은 위기를 넘는다 배웠다. 바보 한 명이 세상을 바꿨고 나도 감히 그런 바보인 줄 알았다. 하지만 현실에서 나의 호소는 공허했고 손잡아주는 이 하나 없다. 여기까지다. 모두가 저마다의 이유로 외면하는 현실. 이것이 진실이고 내가 거짓이다. 다시 들어봐도 중2병이 좀 있어요. 아닙니다. 어떤 의미가 있나요?
이 상황이 도의회 의장단 선거가 있고 난 이후에 제가 왜 정치를 하는지 그런 아주 간단한 것부터가 무너지는 감정을 많이 받았어요. 네. 이렇게까지 하면서 제가 의회에 있어야 되나라는 생각도 많이 했고 그러면서 막 눈물을 흘리기도 할 정도로 제 스스로에게는 정말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었어요. 나름 이제 다시 돌려보려고 여러 가지 안들을 내고 의원들과 상의를 하고 당원들에게 도움을 요청을 하고 주변에 있는 제 주변 지인들에게 이 일은 침묵해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들을 제가 정말 호소하고 이야기를 드렸는데도 누구 하나 제 이야기에 이렇게 딱 나서서 해주는 이가 한 분도 없더라고요. 지금까지 내 생각이 잘못된 거구나 라면서 제가 거짓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문장을 마무리했던 겁니다. 그렇군요. 이거 좋아요가 수백 개가 달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네. 그게 응원과 그렇죠. 지지 또는 조용한 메시지가 아니었을까 싶고요. 힘내십시오. 예. 네. 오늘 여기 불러주셔서 또 네.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왜 의원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다시 저희가 방송에서 못다 드렸던 예, 질문들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재환 대변인님, 네. 그 제2 부의장 자리를 민주당이 가져갔지 않습니까? 통합당이 협치는 없다 이렇게 네. 강하게 선언했습니다. 네. 아직도 유효한가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그 여당의 여자는 베풀 여자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 통합당이 과거에 여당일 때 그렇게 했냐는 반문도 할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여당은 상대방을 존중할 때 대화가 이끌거든요. 즉 양보와 타협은 기본적으로 아까 양보와 타협을 했잖아요. 양보가 전제될 때 타협이 있고 이해가 되는 거거든요. 지금 제가 이제 계속 지적하는 거는 이 내부 갈등에서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럼 제2부장 선거에서 차라리 통합당의 도움이 만약에 필요하다. 그러면은 제가 민주당이라면 어차피 31명이잖아요. 그럼 모든 것을 잘할 힘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통합당과의 약속을 지키면서 우리가 먼저 이렇게 약속을 지킨다. 도와달라. 이렇게 가는 게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고성이 오가고 싸우지 않는 정치인데 현실적으로 그게 가능하냐 이런 말을 하거든요. 그렇게 가능하냐라는 생각을 가진 것들이 제가 아까 말했던 항상 그렇게 해왔다는 거거든요. 먼저 바꾼 명분을 가지는 거거든요. 만약에 그렇게 했을 때도 통합당이 안 된다면 저희가 잘못한 거겠죠. 하지만 민주당이 먼저 그런 모습을 보이고 좀 이제 먼저 노력한다라면 이제 네. 어쩔 수 없이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제가 조금 안타까운 거는 이 정당 정치의 가장 기본은 책임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방송에 나오면서 제가 꼭 하고 싶었던 얘기가 나중에 질문을 주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양질의 좋은 사람들이 설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된다 생각을 해요. 지금 이제 이 구조는 정치적 혐오증만 계속 가중시키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민주당이 이번 사태에서 민주당 도당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도민 앞에 사과를 했어야 돼요. 제명한 게 끝이다. 그게 아니라 우리가 이만큼 잘못했다. 우리가 책임을 지겠다. 죄송합니다라고 했을 때는 명분을 가질 수 있다고 저는 봐요. 네. 협치는 아직까지 그렇죠. 없다. 예. 민주당 입장에서 부의장 자리 돌려주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그거는 제가 여기서 이야기를 할 건 아닌데요. 실제로 그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몇몇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논의가 가능하다. 그 정도로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몇 가지 팩트를 좀만 짚고 가면 그 미래통합당이 먼저 의장 선거와 부의장 선거에서 몰표가 같죠. 이게 무기명 투표니까 이제 아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때 이미 교섭이 깨진 겁니다. 그러니까 제2부의장 선거도 그래서 교섭이 깨졌기 때문에 우리가 다 무효표를 던졌고요. 그리고 다시 열렸던 제2부의장 선거 때 미래통합당 후보가 2명 등록을 했어요. 이것을 보고 민주당이 선택할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는 저는 통합당도 역시 내분을 정리를 못했는데 우리가 어디다 표를 던져야 되는지가 정리가 안 된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후보를 등록을 했을 때 그때도 여지가 있었어요. 우리는 후보를 뺄 수도 있다라는 여지를 통합당 측에도 드렸지만 통합당이 그 두 분 후보조차 정리를 못하는 상황에서 우리가 교섭할 사항이 안 돼 있었고요. 그리고 유튜브니까 한마디만 더 드리면요. 통합당에 7월 1일까지 원내대표가 2분이셨어요. 어떤 대표와 교섭을 해야 될지를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저희가 앞서 뽑혔던 원내대표한테 교섭을 하니까 새로 뽑힌 대표가 있었습니다. 임기 시작을 어딨냐를 두고 두 분이서 말이 달랐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쪽에다 이야기를 했는데 갑자기 다음날 기자회견이 나가요. 우리는 민주당으로부터 받은 적이 없다라고 기자회견을 하는데 다른 원내대표와 원내대표단이 기자회견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결코 민주당만의 문제가 아니라 교섭을 못했던 양당에 다 책임이 있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다시 후끈해지기 시작했네요. 지금 김하용 의장이 민주당에서 제명된 상태고요. 과거 통합당에 몸담은 이력이 맞습니다. 있지 않습니까? 돌아갈 의향이 있을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본인이 언론에서는 안 가겠다. 그리고 민주당의 그 제명을 무효 소송 네. 하겠다까지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저는 그 역시 정치적 수다. 지금 파란색 넥타이를 메고 있습니다. 네네. 왜냐하면 본인이 지금까지 해왔던 거를 부정할 수 없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정치적인 이벤트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돌아가시지 않을 겁니다. 저쪽 미래통합당으로 입당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의장이 본인 정치 인생의 마지막이에요. 굳이 통합당에 입당을 한다 해서 본인이 가져갈 수 있는 게 많지 않습니다. 통합당에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김화영 의장께서 직접 하실 거고 네. 저희가 판단할 입장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통합당은 제일 중요한 거는 제가 조금 전에도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우선 제 개인적인 생각일 수도 있는데요. 지금 너무 어려워지는 상황, 되게 청년들 같은 경우도 좀 힘들어하는 상황인데 지금 빨리 정상화시켜서 나가야 될 시기지. 그래서 이분이 들어온다 안 들어온다를 고민할 만한 게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어떻게든 최우선 과제는 도의회를 정상화시키는 거라 보거든요. 본인의 거취보다는 예, 네. 본인의 그 개인의 거취에 대해서 저희가 네. 관여할 건 아닌 것 같고, 그리고 아까 신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일단 지금 대변인이 여러 원내 대표단 여럿이다 이렇게 하더라도 정치 핵심은 뭐냐면은 내 지역과 내 지역 주민을 위해서는 뭔들 해야 되거든요. 무엇이라도 해야 되거든요. 그럼 만약에 대변인단이 둘이었다, 네. 세 명이었다 해도 다 찾아가야죠. 다 찾아가서 어떻게든 설득을 하고 그렇게 할 때 명분을 가지는 네. 거지. 나는 여기 했으니까 여기 안 했다. 이런 논리는 사태 수습부터 그렇죠. 하라 이런 예, 말씀이시죠? 제가 생각하는 정치 논리하고는 네. 조금은 다른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네. 드네요. 후끈하네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돌아온다면 통합당이 받아줄 의사가 있습니까? 그런 논의가 되고 있나요? 아니요, 그런 건 일절 없습니다. 지금 일절 없나요? 통합당은 네. 지금 현재 도정을 바로 하고 그 이제 어떻게든 활성화시키냐 그거에 관심이 있는 거지. 별로 크게. 예. 한 가지 재밌는 에피소드가 있었는데요. 네. 그 불신이 난 처리할 때 그때 이제 본회의장에서 고성과 막말이 막 오갔잖아요. 막 이렇게 했을 때 그때 통합당의 한 의원이 그런 지적을 했습니다. 민주당 너네가 지금 정리 제대로 못해서 이런 일이 있는 거 아니야? 막 이랬는데 그때 이제 우리 당 의원님 한 분이 그 뭐 두 분 우리 당 아닙니다. 제명됐어요. 이렇게 맞아요. 봤습니다. 그렇게 네.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면 누구 당인데 이랬는데 뒤에서 한 분이 한나라당. 왜냐하면 과거에. 한나라당에 계셨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도 있었어요. 네, 그랬군요. 예, 지금은 웃지만 그 상황에서는 굉장히 살벌하게 느껴졌을 것 저 같습니다. 그때 오랜만에 화를 내가지고요. 네. 속이 되게 쓰리더라고요. 아이고. 그 정도로 네. 그날 본회의장은 굉장히 좀 분위기가 험하게. 그 장면을 보는 도민들도 속이 쓰렸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어쨌든 그 책임을 통감한다는 의미에서 민주당이 징계를 네. 의원 전체에 대한 징계를 요청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 다음 공천에서 페널티를 주는 방식의 징계라고 들었는데요. 네.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 엄중 경고까지는 실제적으로 나타나는 징계는 다음번 공천에 그게 없습니다. 네. 그런데 제명되면 뭐 그건 당에서 떠나는 거니까 끝나는 거고요. 당원 자격 정지가 되면 다음번 경선 때, 다음번 선거 경선 때 페널티를 한 15% 그러니까 100점 만점에 15점 정도로 받는데요. 꽤 치열한 지역구에서는 이게 거의 뭐 공천을 받을 수 없는 만큼의 페널티도 될 수 있는 수준입니다. 그 송호성 대표가 단체 징계 이야기를 했고 실제로 청원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뭐 제가 알고 있는 이야기로는 단체 징계는 조금 어려울 것 같다라는 거고요. 김정호 저희 그 김해의뢰 국회의원께서 이번에 경남도당 위원장으로 새로 되셨는데 네. 진상 조사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게 물증이 없는 상황에서 의원들의 진술에 의해서 좀 의존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저는 몇 분은 아마 본보기식으로 당원 자격 정지 뭐 6개월 이상의 징계를 받을 가능성이 너무하다. 근데 단체 징계까지는 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번 사태 일련의 모든 사건들에 대해서 진상조사를 진상 조사를 하시겠다는 하겠다. 거군요. 네,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기명 투표하는 것 같기도 하고. 예. 예. 그러면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소위 문재인 열풍을 타고 예. 영남권에 안착한 민주당 소속의 지방 의원들 또 경불 단체장들 사실 초반과는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연이은 실책이라든가 뭐 명예롭지 못한 법정 공방이 이어지고 있고 어쩌면 경남에 새로운 바람이 불었다고 굉장히 기뻐했잖아요. 그렇죠. 그 선택을 했던 시민들이 어떤 마음을 가질 거라고 보십니까? 그 2004년이었나요? 2005년이었나요? 그때 노무현 대통령 탄핵 전국 이후에 열린우리당이 압도적인 일당이 되지 않아 가반이 넘어가는 153석인가를 가졌었는데요. 그때 의원들이 제대로 된 의정활동을 못하는 걸 보고 반대쪽 정당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탄핵돌이, 탄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지금 지방의회 모습이 그때와 비슷합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그때 평화 프로세스, 평화적인 분위기, 남북 화해 모드를 통해서 저희가 분위기를 막 타고 많은 민주당 의원들이 당선이 되고 들어갔는데요. 경남도에만 봐도 33명 의원 중에 이제 31분이 됐네요. 2분이 제명됐으니까. 중에서 재선 의원은 딱 2분이고 나머지 29분이 초선입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런저런 뭐 정당에 대한 이해도가 굉장히 부족하신 분들이 개인적인 활동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이번 일을 분명히 반면교사 삼아서 나아갈 수밖에 없다. 도민들께는 정말 죄송하지만 네. 의회는 나아가고 정당 정치도 발전을 하게끔 그렇게 만들어 가야죠. 실망하셨겠지만 다시 바로 네, 세워보겠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유튜브 한번 들어가 볼게요. 네. 매일 감성님이 또 질문을 주셨는데요. 열렬 시청자시네요. 네. 두 분 다 젊은 의원들이시니까 좀 선배 의원들, 나이가 많은 의원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궁금합니다. 당을 떠나 정말 존경하거나 좋아하는 상대당 의원이 있나요? 오, 좀 신선한 질문을 주셨어요. 예, 저부터 이야기를 할게요. 네. 그 저희 그 도의회 안에서는요, 통합당 의원 중에서 윤성미 의원이라고 있습니다. 이분이 약사 출신이세요. 이 말투나 이런 것만 보면 굉장히 강성이세요. 그래서 좀 오해를 하실 수도 있는데 그분의 진정성을 들어보면요, 약사들의 권리보, 그러니까 의회라는 게 그렇잖아요. 다 자신의 영역에 대표자들이 들어와서 그 영역에 있는 이야기들을 하는 건데 절대 뭐 이렇게 뭐라 해야 되죠, 막 겁박을 주거나 그러지 않고요. 약사들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셨어요. 특히나 이번에 코로나19 상황에서 약사분들이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까? 그 마스크 맞습니다. 판매한다고요. 네. 근데 그분들이 감염병 체계 안에 약사까지 포함이 돼야 된다라는 조례를 내셨고 통과가 됐어요. 전국 최초입니다. 다른 정당이지만 윤석미 의원님을 보면서 참 의원 잘 뽑았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아무래도 국회의원에 대한 이해도가 좀 높으실 것 같은데 김혜지 의원, 시각장애인이신 김혜지 의원님께서 의회에 들어가면서 아주 많은 변화들이 있잖아요. 네. 그 안내견을 데리고 맞습니다. 들어간다든지. 그렇군요. 저는 뭐 통합당 의원님들 이야기할 수는 이게 질문 자체가 다른 건데 저는 이제 사람은 겪어봐야 된다 생각을 좀 하거든요. 제가 이제 국회 생활하면서 겪었던 분들 중에서 지금 이제 당적이 다르지만 3분 정도를 해요. 3분 다 공통점이 있어요. 네. 그 서울 관악의 김성식 의원님이라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과거 이제 재벌 구조 개혁을 외쳤던 최이배 의원, 공인회계사협회 회장이었던 그다음에 전북 군산의 김관영 의원님, 이 3분을 저는 정말 좋아했거든요. 다 낙선하신 분들이네요. 예, 낙선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3분을 정말 좋아하는 이유는 그 3분이 저를 어떻게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저는 그분들 되게 좋아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공통점은 일 중독자예요. 워커홀릭. 예, 저는 그 최이배 의원님 같은 경우는 대선 때 같이 근무를 하면서 친해졌거든요. 제가 이제 기획조정실 인사팀 마지막 문을 닫고 갈 때가 있었는데 저랑 같이 퇴근하는 의원이었고 그 의원실도 그랬고요. 네. 의원을 보려면 그 의원실 사람들도 보면 돼요. 구성원들을. 네. 그러면 김관영 의원님이나 김성식 의원님이나 최이배 의원님 같은 경우는 제가 20대 국회에서 3년 동안 지켜봤을 때 내가 만약에 저렇게 되면 일을 하고 싶다. 의원실이 밤 10시까지 불이 꺼지지 않는 의원실. 일을 하고 싶어. 그게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그 의원실에 있는 분들은 초과 근무를 그 법정 근로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그만큼의 열정과 그렇죠. 네, 관심이 그 높다. 9명 비서진 중에서는 분명히 불편하신 분이 또 있을 겁니다. 제가 이제 봤을 때는 지금 김관영 의원님실에 있었던 이제 보좌진들이 다 민주당으로 가 계시고 네. 김성식 의원 그 통합당으로 가시고 최이배 의원님실에 있던 정의당까지 가 있어요. 다 섞여 있어요. 근데 공통적으로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그 의원을 보면 그 옆에 사람을 네네. 보좌진을 보면 된다는데 그분들이 저랑 친하게 지내면서 느낀 건 뭐냐, 일에 대한 이야기. 적어도 이제 대화가 되고 네. 일에 대한 이야기가 되는 사람들. 일에 대한 열정이 그렇죠. 어마어마하신 그리고 제가 분들. 이게 조금 더 덧붙이자면은, 만약 그 괜찮 좀 예. 덧붙이자면은 왜 제 눈치를 보세요? 우리 김혜민 아나운서 눈치 아니 보세요. 왜냐하면 이제 서로 이렇게 양해를 구하고 판단하는 왜냐하면 경청하는 의원이 되겠다 하셨거든요. 예. 좀 더 듣겠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 정치가 가장 문제가 되는 거는 지방의회는 특히 더 심한데요. 사람들과 어울리는 걸 잘하는 사람이 무조건 된다, 이런 논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술자리가 많아지고 사람들을 많이 만나야 된다는 건데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럴수록 많이 듣는다는 건데요. 저는 또 이와 반대로 제가 아까 페이스북 아까 제가 일상을 얘기했는데 제 일상에 가장 보시면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거든요. 제 이야기가 아니라 타인의 이야기가 주로 많거든요. 그건 무엇이냐면은 정치는 민원을 해결해. 그 민원을 해결하면서 관련된 제도와 법을 바꿔가는 거지. 민원이 없으면 정치는 발전이 없어요. 그러면 민원을 듣는 자리가 있으면은 공부해서 해결하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공부를 할 수 있는 또 자기가 뭔가 풀어갈 수 있는 네. 전문가는 없다 봐요. 예. 열정을 가진 사람이 네, 얼마나 네. 열심히 하느냐. 어떤 의미인지 알겠습니다. 예, 그런 쪽으로. 사실 아까 이 스토리를 이야기하시면서 저랑 같이 늦게 퇴근을 하신다. 예. 본인의 예. 자랑도 약간 들어간 게 아닌가 아니요, 싶은데 저는 맞습니까? 그때 이제 네. 영남에서 유일하게 저 혼자 올라갔으니까 아. 제가 아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면 혼자 뭐 하셨습니까? 늦게 일했죠. 아, 일을. 예, 왜냐면 네, 처음에 네. 올라갔을 때 아는 사람도 없고 하니까. 그렇군요. 예, 처음에 2017년 1월 때 아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냥 일 아침에 중독이셨군요. 그렇게 예. 해서 내 시간을 보내고 또 일을 할 때 아. 책임감을 가지는 거예요. 아닙니다. 국회의원을 이제 세 번째 도전을 하실 거잖아요. 네. 그럴 때는 집에 일찍 가세요. 네, 네. 보좌진들을 위해 건강도 좀 생각을 그 정도 하시고요. 눈치는 있죠. 설마 뭐 저도 네. 근로자 출신인데 모르겠어요. 근데 그만큼 또 열정과 공부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겠다 아, 이런 그렇죠. 말씀이신 네. 것 같습니다. 참고로 예. 세분 의원실에 공통점이 있어요. 네네. 직원들은 먼저 퇴근하지 의원들이 나와 계신 경우가 있어요. 저는 그걸 높이 사는 거예요. 음. 내가 그러니까 오너한테 내가 이제 의원이 있다고 보좌진이 있는 게 아니라 보좌진은 먼저 퇴근해도 같이 남아 있는. 아. 저는 그게 관심 있는 거지.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뭐 MBC 경남에서 진행하는 TV 개표 방송, 선거 방송에 이어서 또 네. 라디오에서도 다시 한번 만나셨고 네네. 네. 다음에 또 어떤 인연이 될지 저희도 기대가 아마 많이 되는데 유세차에 서로 올라 있지 않을까요? 아, 상대를 거리에 서서. 바라보면서 아, 그때도 또 저희가 한번 더 모셔도 될까 너무 싶은데요. 좋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 마지막으로 달감 NC님이 의원님들의 최고의 전성기를 뽑는다면 언젠가요? 하셨거든요. 짧게 부탁드립니다. 최고의 전성기. 너무 훅 들어오셔가지고 네. 그냥 막 기억이 나는 걸로 하면요. 당선이 되고 나서 저희 어머니 쪽 남매 네. 그 가족 관계가 8남매인데요. 7번째 삼촌, 그러니까 막내 위의 삼촌이죠. 저한테 고맙다면서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우리 집안에 사자 한 명 없는 집안에 의원이 나오다니 이러면서 네, 네. 그 삼촌의 눈물을 보면서 좀 이렇게 많은 감정을 느꼈어요. 예, 그때 참 뿌듯하셨을 네, 거라 네. 생각합니다. 이 대변님은 저는 아직 전성기가 당선이 된 적이 없어서 전성기도 없고 전성기라기보다는 이제 정치 활동을 하면 할수록 부채 의식이 늘어가죠. 예를 들어서 가장 크게 부채 의식이 많은 이야기를 해드린다면은 2017년도에 이제 대선 캠프에서 제가 전국 네. 그때 이제 국민의당 전국 청년 수석 부위원장 할 때 경남부터 강원도까지 많은 사람들을 모았어요. 걔들이 저보다 정치 경력이 길지만 나이가 제가 많다는 이유로 저를 따라줬는데 그들을 끝까지 책임지지 못한 부채의식은 항상 남아있죠. 아직 전성기는 오지 않았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저도 이 멘트를 알 걸 그랬네요. 그래요? 네. 아니 난 내 네. 성향이거든.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두 분 다 네. 더 대단한 전성기를 맞이하실 거라고 그건 김혜민 생각합니다. 아나운서도 전 마찬가지예요. 저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 예. 네. 두 분 다 되길.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요. 참여하신 소감, 방송 참여 소감을 네, 저부터 할게요. 뭐 네, 감사합니다. 한두 마디 정도 짧게 듣고 저희가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정치에 몸담고 있는 사람으로서 도민에게 유유불문하고 죄송합니다. 그리고 저희 세대라도 조금은 다른 모습, 발전된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제가 먼저 신 대변인님을 존중하는 자세로 임하고 앞으로 좀 발전된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 부분은 잘 지켜주시고 계십니다. 항상 이렇게 저보다 형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신 의원님 이렇게 존중을 해주시더라고요. 감사드린다 말씀드리고요. 네. 유쾌한 정치가 저는 아직까지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유쾌한 정치를 위해서 노력을 할 거고요. 그리고 비가 많이 온다고 재난 문자가 오더라고요. 비 피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아, 네. 역시나 훈훈하게 네. 따뜻하게 마무리해 주셨습니다. 훈훈한 토론 경남도의회 새로 고침 여기서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제 앞에 키보드가 있는데요. F5 버튼 누르면서 감성이 네, 새로 고치면서 경남도의회 앞으로 좋은 모습 많이 보여주시길 저희도 기대하겠습니다. 지금 비 피해가 좀 속출하고 있다고 하는데 마지막 곡으로 폴킴의 비 들으면서 정리하겠습니다. 두 분 오늘 나와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비가 또 내리다 말다 하늘도 우울한가 봐 비가 Strumming down to my memories 지직거리는 radio에서 뻔한 love 잊고 있던 아픈 설레임 널 생각나게 해 우리 걷던 이 길 위에 흘러나오던 멜로디 흥얼거렸었지 너
넌 어디 있니? 하늘은 이렇게 맑은데 비에 젖은 내 마음을 따뜻하게도 비춰주던 너는 나에게 햇살 같아. 그런 널 왜 난 보냈을까? Goodbye. So hard to lose, easy to repeat. 푹 숙인 얼굴 널 알아봤을까? I'm losing my breath. 잊고 싶던 아픈 기억들 날 더 힘들게 해.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나눴던 수많은 밤과 사랑 노래 꿈보다 달콤했지. 쉽게 포기한 건 아닌지. 우연히 널 마주친 순간 내 마음 들킬까봐 뒤돌아서서 잡았다면 그런 널 왜 난 보냈을까? 우리 걷던 이 길 위에 흘러나오던 멜로디 흥얼거렸었지. 넌 어디 있니? 하늘은 이렇게 맑은데 비에 젖은 내 마음을 따뜻하게도